네,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 12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걸 풀어드린다고 해서 답을 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답을 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 문제의 접근법,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봤었어야 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비책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서 문제랑 좀 친해져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좀 하면서 갈 예정이고 일단 맨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정도 문제는 하예요, 하. 그러니까 언제든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고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쵸? 아는 게 더 많을수록 시간이 더 부족한 게 고등학교 시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등급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꼬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산량을 압도적으로 늘리고를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이제 정석처럼 이제 그냥 우리 교과서 교재에 있는 거 막 문제집에 있는 풀이 그대로만 해야지 했던 애들이 헉 하면서 시간이 모자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풀이들을 보면서 전략 같은 걸 너네가 세우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 여기서 약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 나는 요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적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좀 있냐면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2차 함수 쪽 그쪽이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나는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거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들 그걸 많이 한 사람이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의 풀이 뭐 교재에 있는 풀이 뭐 교재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 그걸 그대로 굳이 곧대로 받아들이고 그거 그대로 외우는 사람들은 절대 고등학교 시험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성영어가 원래 그거 싹 다 외워도 100점이 나왔었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작년에 선생님들이 각성하고 다 바꿨습니다, 스타일을. 그래서 작년에 스타일을 다 바꾸셨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제 그것도 안 통하고 인일령은 원래 안 통하는 학교니까 그럼 깨야 되고 화기고도 원래 안 통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파고 드셔야 돼요,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를 거예요. 되게 빨리 따다닥 집어주면서 문제에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때 내가 쓰는 여기다가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적으려고 하지는 말고 너네도 마찬가지 나처럼 포인트만 이렇게 딱 집어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저 집에 가셔서 내가 해줬던 풀이를 바탕으로 다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요 수업은 저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싹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가서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풀었었지 하면서 내 풀이랑 비교를 해보는 게 좋아. 그러면서 내게 좀 끝나올 시간이 빠른가 아니면 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시간이 조금 더 빠른가 그걸 비교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 풀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3교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 풀이가 된다 안 된다를 개별적으로 피드백해 줄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것도 괜찮겠다 이것도 되겠다 싶은 풀이다 하면 그걸로 너네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고등수학은 풀이가 하나가 아닙니다. 한 문제를 보더라도 풀이가 4개, 5개가 나오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실수 없게 정답을 낼 수 있는 풀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고등수학의 진정한 학습법이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니네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러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수학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학원에서 알려주는 방법처럼 야 내가 풀어주는 방법 그대로 뭐 비법 하면서 그냥 따다닥 알려주는 거 좋아 다 좋은데 결국 그걸 너네가 써먹지 못하면은 말짱 꽝이죠. 그거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누군가가 아무리 1타 강사 뭐 정승재 선생님이나 현우진 선생님이 와가지고 되게 1등급 비체기하고 싹 알려줘도 너네가 못 먹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치? 그런 것들처럼 어쨌든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고드는 게 필요한 거야. 그거를 내가 지금은 보여줄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다 나갔죠. 여기 시험 범위가 2차원시 최대 최소까지였는데요. 다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진도를 다 나갔을 거기 때문에 여기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문제는 1, 2번은 내가 너무 그 친구는 너무 귀여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친구들까지 내가 해줄 마음은 없고요. 3번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3번에서 요구하는 것부터 우리는 좀 보시면은 얘네들의 문자를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딱 나왔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뭐 RPM이라든가 개념원리라든가 이런 문제집에 이미 다 있는 문제들입니다. 학평에도 많이 나왔었던 단골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 써야 되는 시간은 최대 2분이에요. 그치? 빨리 그냥 빡 찾아버려가지고 빨리 답 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앞문장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도움 안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앞문장부터 읽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부터 봐야 되냐면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 걔부터 우리가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바로 여기 있었던 P, G,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G, 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 B라고 돼 있는 요 각 면들의 대각선들의 길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 면의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원했던 건 A제곱, B제곱, C제곱이 그래서 누구냐 라는 거를 찾아주는 게 지금 여기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면은 요 값을 구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변형 공식을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형 공식까지는 일단은 옆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변형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전체 제곱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2배 나는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 A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부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찾으려면 적어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였는지 A, B, B, C, C, A가 뭐였는지 얘네들을 더한 값이 숫자로만 딱 드러나기만 한다면 답은 쉽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쵸? 맞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딱 바로 잡고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문제에서 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요 당황하는 상황이 와요. 지금은 왜? A, B, C를 곱게 주지 않은 것 같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B, C를 곱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당황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그 직육면체의 성질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A, B, C는 어차피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준 게 건널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뭘 줬냐면 여기 있는 모서리의 길이를 줬다. 그러니까 나는 얘네 둘한테 우리는 초점 맞춘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 여기 있는 건널비랑 모서리의 길이는 A, B, C에 대한 얘기들이 아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A, B, C가 아니라 그때 실제 직육면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저 가로, 여기를 내가 편의상 X라고 할게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X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세로의 길이 여기 있었던 얘 Y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길이였던 우리는 Z,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게 내 문제 조건들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뭐야? 저 X, Y, Z를 이용해서 얘네 둘을 우리가 문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갈 수는 있을 거라는 것이죠. 괜찮아?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딱 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원하고자 했던 건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널비는 각 면들을 잡아주면 되는데 직육면체의 성질은 여기 있는 하나의 면을 잡아줍니다. 얘가 다 몇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씩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뭐야? 그래서 나는 XY라는 면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YZ라는 면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XZ라는 면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 걔네들을 다 더한 것이 총 몇 개씩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라. 그치? 2개씩 있는 것이 되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계산해준 결과가 건널비 24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모서리의 길이도 줬고 우리는 직육면체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 가지고 있는 각 모서리는 몇 개씩 가지고 있나요? 네 개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도 여기 Y도 그 다음에 여기 Z도 다 4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4개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 28이었나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은 두 개. 그래서 나는 여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지금 이제 우리는 7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두 배에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얘가 지금 이제 그대로 24라는 사실까지를 우리가 잡아주면서 가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야? 룰을 연결 짓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연결을 지어주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연결 지어볼까요?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설레야 되죠. 왜? 여기 있는 A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면에 대한 대각선. 이거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X, Y, Z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한 친구들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걸 봐줘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연결을 해서 세 번째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우리가 실제 구하고자 했었던 요 문자 A, B, C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내가 새로 설정한 조건에서 주어져 있는 문자는 X, Y, Z 얘네들을 연결해 주는 게 필요했는데 얘네들을 연결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관계였대. 이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각각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제곱과 여기 있었던 B제곱과 여기 있었던 C제곱들을 다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고요. 얘네들 자체를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 더하기 Z제곱, Z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A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있는 B제곱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에 저기 있었던 C제곱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사실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상황이 봐요. 맞아요? 왜? 우리가 원했던 제곱들의 합이 실제로 X, Y, Z로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때는 이 조건을 그래서 폐기하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바로 안 쓰고 그래서 그냥 더하려고요. 실제로.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X제곱, Y제곱, Z제곱 얘네들을 더한 것의 2배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제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은 뭐야? 이가 누군데? 이것만 알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대입하면 정답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유도하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풀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헉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헉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냥 문제를 읽어서 힌트를 얻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풀이를 싹 다 적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거 적으려고 하면은 빠를 거라니까, 얘가.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됐죠? 내가 최대한 니네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에서 너네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마 니네가 들었을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토대로, 아, 요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세한 거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알겠지, 상준아? 막 지금 정리하려고 하진 말고. 어차피 영상으로 주겠다니까, 이거.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너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생각을 하겠지. 진짜? 이 생각을 하겠지만 같은 문제예요. 왜? 조건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3번과 4번은 조건 해석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집중. 자,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즉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굴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포인트입니까? X세제곱. 그치,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가게 되기는 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X 빼기 X분의 1이라는 친구만 알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세제곱하면서 우리는 더하기 3배의 괄호 X 빼기 X분의 1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됩니다. 그럼 목표는 하나예요. 네가 그래서 누군데?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를 찾으러 가자 꾀꼬리 하면서 얘를 봤더니 조건이 이상해요. 왜요? 분모에 X가 있었으면 참으로 아름다웠겠지만 분모에 X를 상준이 줬어? 안 줬어? 안 줬다는 게 문제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쉬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아쉬우면?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건 0입니다. 나눠봤자 의미가 없는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모에 x를 깔아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왼쪽을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x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문자를 찾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찾으려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빵 이렇게 돼 있는 친구의 양변에 x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x 빼기 3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x분의 1까지 계산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답 x 더하기 x분의 1이 그래서 3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원했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하게는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 가지고 쟤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스텝 밟아가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스텝 밟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래서 나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가지고는 만들 수 있으니 그럼 나는 저거를 가지고 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얼마만 빼주면 되니까 그치? 여기다가 4만 빼주면 되죠? 왜? 얘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2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만 바뀌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4 빼준 게 최종 답이겠네.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3이라니까 3의 제곱이었던 9에서 4 빼준 게 정답. 그래서 네가 5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x 빼기 x분의 1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루트 씌우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루트 5의 앞에 풀마가 붙었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풀마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고 얘네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고 그걸 분명하게 해주라고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어차피 빼봤자 앞에 게 더 커요? 뒤에 게 더 커요? 앞에 게 더 크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게 더 크니까 무조건 얘는 뭐야? 양수밖에 안 나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답은 루트 5 이렇게 잘하면 돼요. 그럼 뭐야? 대입이잖아. 그럼 대입하면 정답은 나왔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이런 문제도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약간 이런 트렌드예요. 인성용어가 딱 이래요.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이야. 근데 약간 그 많이 본 느낌에 교묘하게 변화를 줘서 너네 시중문제집에서 이런 문제 못 봤어 메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인성용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야. 얄팍하게 공부한 애들은 가차없이 걸러줘요. 이건 내가 인성여고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동상고도 그래. 얄팍하게 공부한 애들은 다 걸러지더라고.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세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알겠지? 상준이 이렇게 풀어서 맞췄어? 찜찜한데. 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주면 뭐하니? 에휴, 6번이나 보세요. 5번은 수치대입법을 쓰든 개수비교법을 쓰든 아니면 진짜 전개를 해보든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5번은 내가 굳이 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친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6번은 솔직히 얘도 그래요. 해줄 만한 가치는 없는데 실전에서 너네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좀 요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온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들고 온 거고 이거 하나 얘기하려면 요거 하나부터 좀 가볍게 봅시다. 1차식으로 갔을 때의 나머지 정리 이거는 꼭 외우세요. 왜냐? 시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2차식부터는 나머지 정리를 외워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려요. 나머지 정리 2차식부터는 나머지가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안 돼. 근데 1차항일 때는 1차식으로 나누려고 할 때는 되잖아. 어차피 남아있는 나머지가 상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정리를 해놓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정리 좀 합시다. 6번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이거는 정리 좀 같이 하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가볍게 얘기할게요. 니네 알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가 있는데 이 fx를 예를 들어서 내가 ax 더하기 b라는 어떤 하나의 1차식으로 나눌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나누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 몫이라는 게 생기게 될 거고 그때 나머지 R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차수보다 반드시 낮아야 된다라는 점. 그걸 이용하게 되면 얘는 상수라는 것도 우리가 가볍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상수라는 거를 가볍게 눈치를 챘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결론이 바로 보여요. 그러면 이 나머지와 저기 앞에 주어져 있는 다항식 쟤네들은 되게 특별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볼 수가 있겠죠.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야? 이 나머지는 다항식의 계수랑 이 함수값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이게 똑같은데 다만 함수 갖고 하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x는 결정해 주는 게 필요했고 그 x가 마침 누구냐면 여기 있는 몫을 죽일 수 있는 친구 다시 여기 있었던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과 나머지는 동일할 수밖에 없대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의 함수값 구한 것이 나머지랑 같다. 라는 요 1차식에서의 나머지 정리는 외워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위권들은 이 정도는 외우고 풀어요. 왜냐? 이건 조금만 잘 외워두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리고 공간도 어느 정도 창조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운단 말이야, 상위권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좀 외워두세요. 시간을 줄이는 비법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된 걸 바탕으로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이거 정리 좀 해놔. 이거 다 정리 좀 해놔와. 여기까지 정리 다 됐나요? 다 됐나요? 여기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럼 끝났어. 왜? 쭉 앞에서부터 그냥 읽어봐봐.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 되게 재밌는 게 이거야.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fx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나는 지금부터 fx라는 거는 몇 차 다항식이냐면 2차 다항식. 맞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돼 있는 꼴이었을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한테 준 정보는 최고차항의 계수만 알려줬습니다. 얼마라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라고? 1이라는 사실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얘 앞에 붙어있는 숫자만 1. 나머지 1차랑 상수는 뭔지 아는 상태 아니면 모르는 상태? 난 몰라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나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요 1차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래요. 그러니까 나는 해설이니까 적을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지금 다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r1이라고 하고 그때 나는 여기 있는 fx를 똑같이 나는 지금부터 저기 x-2라는 친구로 나눴을 때 나누는 나머지를 r2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나머지들이 서로 얼마로 동일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3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까지 알려줬대. 그럼 이 나머지가 사실은 함수값과 동일하겠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3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뭐냐? 어쨌든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몫을 없애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1차식으로 0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숫자 값을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나머지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위에서 바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배웠으면 연결은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F1과 여기 있었던 F2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이 3으로 같겠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 F1 집어넣고 F2 집어넣으면 A, B에 대한 연립일차 방정식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F1은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A랑 B 더한 거 거기에 1 더해준 거고요. 2 집어넣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나는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까지 계산해준 계산 결과가 둘 다 나는 지금부터 얼마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둘 다 3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끝장나는 거죠. 그럼 AB 나왔지. 봐봐. 그럼 이걸 이용해서 AB를 찾으면 그쵸? AB 찾으면 fx 완성이 돼요? fx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 상준이
상준이, 딴 애들은 열심히 집중하면서 다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본 수업에서 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이거 아무리 본 수업에서 해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렇지, 잘 들어야지.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2차 당시 fx를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x-야? 우리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고. 실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답으로 내라는 게 뭐야?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A, B를 찾아서 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여기 있었던 fx를 나는 지금부터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의 목 그리고 나머지에서의 실제 여기는 나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윤건이 여기는 요 나머지를 구하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얼마 집어넣은 거 구하면 되냐? 그치? 지금은 여기 0대기 하는 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함수값 찾아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상식 정도는 그래서 외워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외우면은 사실 몇 번 이렇게 끄적대고 바로 암산 컷 하면은 이게 바로 1, 2분 컷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이게 배점이 세요. 항상 셀 수밖에 없어요. 왜? 애들이 대부분 일단은 첫 번째로 공통수학 1 시작하면서 포기하는 단원이 나머지 정리이기 때문이에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겠거든. 왜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지를 모르겠거든. 이해를 못하면은 영원히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해서 보시게 되면 정답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7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뒤지게 많이 나오는 건 7번이죠. 별표 좀 많이 좀 켜놓고 가세요. 위에다가 나는 이런 딱지를 달아드릴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작년 동상고에서는 아마 민준이 너 이거 해봤다 그랬지. 작년 기출문제 풀어봤다 그랬지. 동상고 거. 이거 단답형이 있었지. 이게 단답형 1번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그치? 이게 단답형 있는 학교들은 아마 이게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나머지 정리는요. 생각보다 학교들이 배점이 좀 있고 약간 좀 비중이 있으며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주제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무조건 2차 함수랑 나머지 정리예요. 그 정도로 학교가 나머지 정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정리를 단답형이 있는 학교는 단답형으로 많이 냅니다. 인성여고는 이걸 내고 싶어 미치겠는데 얘네는 단답형을 안 만들어, 1학년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객관식으로 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인항고는 서술형 1번이 무조건 나머지 정리예요. 10점 걸어요. 이거보다 좀 더 빡센 걸로. 10점 걸고 내니까 너네는 풀이를 되게 꼼꼼하게 적어야 돼요. 거기서 풀이 가차없이 1점씩 까요. 너도 그래. 학위고도. 너네도 서술형이거든? 풀이 안 쓰면 깎여요. 서술형 문제들.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서술형 풀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만났을 때는 이렇게 써야지 완벽한 정답이 돼요. 그걸 내가 지금 더 보여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네는 되게 재미없겠지만 나는요, 이거 이렇게 기출 분석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출 분석은 나 혼자 풀고 애들한테 비슷한 문제를 줬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기출을 다 일일이 이렇게 해줘야지 하면서 내가 PPT를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재밌네 하다 보니까. 이거 꿀잼이네. 아이씨, 이 재밌는 거를 그동안 왜 나는 안 했지? 이게 재밌네 하다 보니까. 너네한테는 도움되고 나는 재밌고. 맞잖아. 왜냐면 이 동네 학군의 시험 경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니네한테는 100%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실제 이 동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나는 재밌네. 이게 재밌네. 아이씨,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 많이 하면은 많이 들을 거예요? 넌 어차피 본 수업에서 해야 돼. 나 3월 달에 본 수업에서 이거 할 거야. 넌 어차피 본 수업에서 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 특강 같은 걸로 열면은 뭐 들을래? 공짜로 하면? 공짜로 한다고 하면은 듣겠죠. 분명히 도움은 될 테니까. 자, 보세요. 지금부터 서술형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주고 동상고에서 그 해에 서술형이 나왔어요. 실제로 3년 전인가 그랬는데 지금 그 선생님이 계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알려줬던 애가 내가 썼던 풀이 그대로 썼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서술형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점수 하나도 안 깎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가 되게 맞는 풀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서술형에서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논리야.
그러니까 니네가 펼치고 있는 논리가 정답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의도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는 방법이 100% 정답이니?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중간에서 내가 강조한 논리성이 있을 거예요. 그 논리성들을 너네가 잘 잡아서 너네 답으로 유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 거보다 조금 더 압축해서 써도 돼. 다만 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꼭 보여줘야 된다. 이게 채점 요소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머릿속에 담아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가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도 긴장은 해야 되는 게 수행평가로 서술형을 보기 때문에 수행평가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요소들만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성 맞추면은 점수 깎이지 않아요. 그것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논리성은 이거예요. 니네가 반드시 답안에 보여줘야 되는 논리성 1번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였는지를 분명히 궁금해할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나머지 정리의 활용입니다. 이거를 좀 궁금해해서 이거를 아마 학교에서 내시기는 할 텐데 문제는 이거를 암상컷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작살납니다. 암상컷 하면 왜 이렇게 되는데 하는 순간 점수 깎여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성향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시는 게 좋아요. 생략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럼 생략해도 돼. 생략을 안 하는 사람이다.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달라져요.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의 활용은 반드시 과정을 서술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자, 보세요. 적을 건 적어라 임마. 자, 여기 보세요. 아, 진짜 나머지 애들은 되게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아주 그냥 긴장이 너무 해이해졌어. 이거 공개라니까? 누구든지 가서 본다니까. 나 오늘 유튜브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 이거 홍보할 거야. 인성여고 기출 끼러 왔어요. 많이 보세요. 내가 너 전국구 스타 만들어줄게. 내가 전국구 스타 만들어줄게. 지금 너만 그랬어요. 너만. 다른 애들 봐봐. 네 주변을 봐봐. 야,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열심히 집중을 하면서 듣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졸았겠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야. 지금 첫 문장 쫙 읽으면, 물론 첫 문장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때에서 끊었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때까지로 나는 지금부터 식을 몇 개를 만들어줘야 되면 2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때까지를 기준으로 식을 2개 만들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를 첫 번째는 뭐야? 그냥 x제곱 더하기 x로 나눴을 때 그때 나는 몫이 이런 친구가 생겼고 그때 나머지가 x 더하기 3이었습니다. 요 정도 검산식으로 쓰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검산식을 보여줘야 얘가 항등식이다라는 걸 이용해 줄 수가 있고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항등식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fx를 똑같이 나는 여기 있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2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몫이 무언가가 있었을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저기 2x 빼기 3이라는 친구로 주어지게 됩니다. 얘네 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되는 건 항등식입니다. 왜? fx라는 것을 제대로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한 확인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등식이라서 이 항등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무슨 대입법을 쓸 수도 있냐면 이 항등식은 100%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게끔 나는 지금부터 여기 인수분해가 가능했던 여기 있는 2차식 2개를 인수분해까지는 해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QX를 주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딱 감 잡아서 쭉쭉 가게 되면 그래서 얘는 x 괄호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2랑 x 더하기 1 이렇게 둘의 곱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되면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q가 지워지는지는 딱 보여요. 그게 숫자가 3개죠. 근데 우린 그 숫자 3개를 다 찾을 필요가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하다 보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때 다음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가 진짜 원했던 식쪽에서 똑같이 확인식으로 써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fx를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로만 나눕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 얘 진짜 몫이 이렇게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뭔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었던 나머지를 내가 지금부터 rx로 잡는데 이 rx는 당연히 최대 몇 차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머릿속에서? 그치?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무조건 2차식보단 차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얘가 분수지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못 보거든요. 얘가 x분의 1, x제곱분의 1 이따구로 가는 거는 없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다항식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1차식 그래서 ax 더하기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어쨌든 답을 유도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찾으려면 적어도 a, b를 찾아야 되겠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아마 여기에 배점을 세게 걸어놨을 거예요. 10점 기준으로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여기에 한 8점 정도를 걸어놔요. 10점 기준으로.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럼 5점 기준이라면 여기에 3점 이상을 걸어둔다는 거야. 이 과정을 제대로 보여줬는가? 이 논리성을 제대로 흐름을 이해해서 너네가 답을 유도했는가? 그거에 배점을 세게 걸어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포커스는 그래서 Rx, 즉 A, B를 찾아주는 것이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그 다음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똑같아요. 얘네 둘에서는 Q1, Q2를 죽여버리면서 우리가 원했던 함수값을 찾았다면 얘는 지금부터 누구 죽여버리면 되냐면 얘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얘를 죽이려면 앞에 있었던 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친구 또한 인수분해가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게 된 그 x값 두 개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얘는 날아가게 되면서 이 나머지와 다항식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토대로 A, B를 찾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답 나옵니다. 상준이 얼마 넣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QX 죽이려면 그러니까 얘를 죽일 거야. 얼마 넣을 거야? 융환이 얘를 죽일게요. 얼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치 각각 0 하는 거 2랑 0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A, B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X에 0 집어넣은 거 X에 2 집어넣은 거 얘네들만 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끝났는데 왜? 여기 돌에서 그걸 찾을 수 있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그거를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다 찾지 말라고요. 그냥 필요한 것만 찾아서 대입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첫 번째 식에서 만들 수 있는 건 0일 때니까 F0.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3. 여기서는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F2. 집어넣으면 여기도 똑같이 2 집어넣으니까 4 빼기 3에서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0 집어넣을 때 나오게 된 나머지는 B. 얘가 지금 이제 3이란 소리고 여기 2 집어넣으면 얘가 현재 2A 더하기 B가 되는데 B는 3이라는 거 구했죠. 그러니까 2A 더하기 3. 얘가 지금은 1이랍니다.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A도 찾아주면 돼요. 끝났네? 그럼 나머지 완성되니까 우리가 원했던 나머지의 함수값 또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관건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포커스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만 잘 잡아주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랑 재밌는 거.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건을 잡았다면 9번 넘어가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9번이 제일 재밌어요. 2차 방정식과 연결을 좀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두 개의 주제를 하나로 섞었지. 인수정리랑 2차 방정식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거 실제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요소가 섞여져 있는지도 잘 보시게 된다면 이 문제에서 의도했던 바를 여러분들이 쉽게 캐치해서 답을 금방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9번 문제에서는요, 조건 먼저 잘 읽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f2를 찾으라는 소리니까 결국 뭐야? fx라는 다항식을 찾아주는 게 필요함. 이게 지금 여기 첫 번째 우리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x를 찾으려고 봤더니 그 fx는 첫 번째 2차식이랍니다. 그러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래요?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래요? 1이랍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었던 fx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x제곱 근데 최고차의 계수 2차의 계수 1이라니까 쟤는 저기까지 써주는데 나머지 x랑 상수는 뭔지 모르겠다 꾀꼬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쟤네들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는 그래서 mx 더하기 n 이렇게 그냥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건 되게 재밌게 던져준 게 여기 괄호 FA랑 FB가 0이고 그러면서 F0가 5라는 요 재밌는 조건을 던져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요거를 여기다가 일일이 대입한다. 그럼 미친 짓이죠. 대입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 그쵸? 문자 더럽게 많아지니까. 끝. 대입하는 순간 끝장이야 이거는. 됐어요? 얘는 대입을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에서 첫 번째 이내가 2차 방정식이랑 엮어서 해석해줘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FA, FB가 0이라는 조건을 해석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FA, FB 얘네들이 0이래요. 이거를 좀 보여줍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걸 내가 조금 재밌게 여기 있는 fx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2차 방정식이지. 얘는 그 2차 방정식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2차 함수의 함수값들이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왜? 여기 있는 요 fx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2차 함수랑 0이라는 x축 얘네들 사이의 교점을 구한 게 우리가 실제 찾고자 했던 x값이고 그 x값 자체가 우리가 진짜 원했던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x는 0이다 라는 요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요 정보가 그때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요 x의 값은 실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게 되는데 그 2차 방정식의 해는 요 등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x값들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랑 누구야 하고 봤더니 a랑 b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a, b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값이 그래서 a랑 b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a랑 b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얘를 인수 분해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써주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것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둘이 어차피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를 다시 전개하고 뭐 이런 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은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계수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계수비교 연결하면은 A, B 찾지 않아도 fx가 완성이 됩니다. 그거 지금 더 보여주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x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0되게 하는 값은 a랑 b래.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들은 실제 그 식을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문자 x값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주는 것이 되냐면 빼준 것이 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오, 그러면 전개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를 아는 순간 전개 안 하고 그냥 근계관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계관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나는 착하니까 이거는 전개는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전개해드리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에 그래서 얘는 상수들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의 x 그 다음에 얘는 상수들의 곱이거든. 그래서 더하기 ab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근의 합, 이게 근의 곱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두 번째 f0가 5라는 걸 때려 넣으면 됐니? 그럼 f0가 5기 때문에 누가 5라는 소리냐면 여기 a랑 b 둘을 곱한 게 5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a, b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두 개 곱해서 5 되는 거 딱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누구랑 누구? 1과 5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을 더하라는 게 a 더하기 b죠. 그럼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진짜 답이었던 거예요. 그럼 fx 완성됐죠? f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점이 4.2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문제를 푸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가볍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뜯어보니까 어때? 배웠던 거에서 많이 연결되죠. 배웠던 거에서 많이 연결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좀 뜯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13번까지는 내가 해줄 게 없어서 따로 안 하고요.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 재밌죠? 근데 이 친구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요. 솔직히 얘기할까? 봐봐. 이 친구는요. 진심으로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얘기를 하는데 저 조건 있지. IZ랑 Z바랑 같다. 저거 이용해서 쟤네 항등식 쓰면은 A랑 B 사이에 되게 무슨 재밌는 관계가 하나 나올 거거든? 그 관계 찾으면 기억니은들 다 풀려요. 디귿만 식정리만 조금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기억니은은 대놓고 풀려요. 그걸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문명이 문제에서 뭔가 줍니다. 얘네들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일단 던져놓고 기억이 맞니, 니은이 맞니, 디귿이 맞니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얘기를 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던져주고 가는 문제들에서는 반드시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주면서 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조건 해석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70%가 되는 거야. 수능 볼 때 70%가 다 그래요. 대부분 70%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3등급 2 미만으로 받는 애들은 요 기억니은 디귿 문제 나오면 다 쫄아서 안 해요,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수능에 나오거든? 이거 수능에 나오거든요. 지금 실제로 작년에 6월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9월도 나왔고 수능에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무조건 수능에 나올 겁니다. 그럼 고3들이 나와서 고통받고 있잖아. 고2들이 안 낼 리가 없잖아. 그럼 니네한테도 그게 영향이 안 가겠냐, 가겠냐. 고2도 고통받을 텐데 고1도 고통받으셔야죠. 그래서 니네도 나와요. 잘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재밌다 이거. 하다 보면 재밌다. 잘 봐. 잘 봐. 잘 봐. 복소수 문제입니다. 복소수는 웬만하면 어렵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뭐 끼껏해야 뭐 100% 얘기해줘? 이 정도가 그나마 어렵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것도 관계만 잘 찾으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관계만 잘 찾으면 끝나니까 14번 잘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 Z가 A 더하기 BI랍니다. 그래요. 그냥 일단 보고 갈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I라는 요 Z를 기준으로 나는 요 Z에다가 나는 허수 단위 I를 곱했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곱하라는 소리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해 봤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곱해서 나는 AI 그 다음에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 그나마 우리는 실수랑 허수의 합으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한 표현이다 보니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I로 붙어 있었던 저 AI를 D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AI를 했답니다. 저거랑 저기는 저 Z 바. 그러니까 제 A 더하기 B I의 켤레복소수죠. 그럼 켤레복소수는 누구의 부호만 바꿔버리기만 하면 돼요? I. 그치? I 붙어있는 저 친구의 부호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I 붙어있는 저 친구의 부호를 바꾼 A-BI랑 서로 같답니다. 항등식이랍니다. 계수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A랑 B 사이의 관계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누구랑 같나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있었던 Z가 다 A로 정리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될 거예요. 그래서 A로 정리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A, B 대신에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B가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AI.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Z야. 이렇게 놓고 풀면 돼. 그러면 대놓고 얘기합시다. 기억은 바로 누구에서 누구 빼라는 소리냐면 너에서 너를 빼봐 이거야. 즉 A 빼기 AI에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제 켤레복소수였던 A 더하기 AI를 실제 뭐하라는 소리냐면 빼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2AI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이런 얘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니은도 재밌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Z바가 지금 어쨌든 얘 부호 바꾼 거니까 A 더하기 AI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누구 곱하라는 소리냐면 I 곱하라는 소리니까 곱하면 그래서 얘가 똑같이 AI에서 얘네 만나니까 마이너스 A가 되죠. 다시 실수 부분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AI로 만들었더니
그때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a 더하기 ai랑 저기 있는 저 z a 마이너스 ai에 마이너스 붙은 거랑 같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a 플러스 ai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z에 마이너스 붙은 거랑 동일하냐? 이렇게 된 거야. 같아야 달라요? 생겨먹은 게? 같게 생겨먹었지?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디귿도 별거 없어요. 뭐 하면 되냐면 원래 수능 문제에서 디귿이 제일 어려워요. 내신도 디귿이 원래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디귿이 제일 쉬워요. 대입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문자 하나로 줄였겠다. 다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그쵸? 그러니까 나는 저거 그냥 대입해서 z a 마이너스 ai 하시고 z 바 a에다가 ai 더해보면 되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z 바 a 더하기 ai 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z a 빼기 ai 하라는 소리입니다.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통분하게 되면 얘네들 싹 다 정리하니까 이거 합차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여기는 아쉽게도 마이너스가 또 붙어버리니까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 더해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2a 제곱입니다. 일단 확실한 건 분모가 0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면 되잖아. 그럼 분자가 0이냐? 라고 보기 위해서 통분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는 거 정도는 연습해봤으면 바로 나와요. 얘 2a 제곱 i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 마이너스 2a 제곱 i입니다. 이것만 남아요. 더하라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은 이런 관계들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답이 쉽게 나와요. 요런 문제들이고 1학년은 어렵게 못 냅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딴 거 내고 싶으면 무조건 복소수예요. 아니면 2차 방정식이거나.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아니면 복소수인데 둘이 어차피 도친 개친입니다. 그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잡아가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보면 되고 1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 자, 쉬는 시간 없이 가고 있는데 그냥 쭉 없이 갈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흐름 탔잖아. 지금 현재 흐름 탔지. 한 명 빼고는 다 흐름 탔는데 내가 덥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관심 없을 텐데 다. 자 여기 보세요. 어차피 관심 없을걸? 네가 반팔을 입든 긴 바지를 입든 뭐 위에다가 바지를 입고 오든 상관 안 쓸걸 애들 다? 넌 좀 추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땐 넌 좀 추울 필요가 있어. 넌 좀 약간 얼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좀 가보긴 해야 돼. 15번이야. 밑에 있어 심지어. 봐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내려놔. 지퍼만 내려 지퍼만. 너 한 번만 더 줄면은 그것도 바뀌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자 여기 보세요. 15번은 되게 풀이가 여러 개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개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거. 얘 어차피 거듭 제곱하는 거니까 제일 만만한 거 그냥 뭐 해주면 돼요? 거듭 제곱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형태가 바뀌거든. 그 바뀌게 되는 형태에 주목하라 이겁니다. 내가 처음에 그냥 못 모르고 분모에 i 있고 여기 루트 있어가지고 설레가지고 유리화 해봤거든요. 최악이에요. 유리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네,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하지 마. 해봤는데 식이 제일 더럽게 나와요. 유리화는 해보니까. 하지 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유리화하는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거듭 제곱하라니까 거듭 제곱하시는 게 가장 여기선 깔끔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i의 복소수의 거듭 제곱은 다시 얘기하면 뭘 찾는 게 포인트냐면 반드시 이거예요. 규칙이야. 얘네들은 무조건 도유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도는 게 특징이라서 얘네들은 뭘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규칙 찾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규칙을 찾기 위해서. 그럼 적어도 1되는 애가 있을 건데 그 1되는 애를 빨리 찾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났지?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첫 번째 그래서 규칙 찾기 위하여 나는 지금부터 z제곱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루트 2i분의 나는 여기 있었던 1 더하기 i라는 친구부터 나는 제곱을 해보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규칙 찾을 때까지는 해줘야 돼. 됐죠?
그럼 얘네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i 제곱이 붙으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위에 것도 전개하면 몇 i인 거 바로 눈치챌 수 있다고요? 1 플러스 i 전체 제곱하면 몇 i? 2i. 이거 2i야. 왜? 양 끝에 있는 게 1 빼기 1이니까 어차피 죽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2i가 되면서 얘네 약분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i가 돼요. 우리가 규칙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구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뭐야? 얘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여기서 쓸데없이 제발 뭐 세제곱도 찾아볼까? 네제곱도 찾아볼까? 이러지 말라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물론 답은 나와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열심히 꼼꼼하게 시간을 시계도 보지 않고 하다 보면 나와요. 나오긴 해요. 8개잖아. 그쵸? 8개만 해보면 돼.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다 보니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어차피 우리가 찾기 편한 아이가 나왔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되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찾고 싶은 건 여기 있는 zn제곱을 찾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z제곱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했던 친구가 나오니까 그 z제곱에 우리는 k제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럼 여기 있는 요 z제곱은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마이너스 i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i를 기준으로 여기에 나는 k제곱이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1되게 하는 건 k가 얼마일 때예요? 우리 i 몇 제곱이 1이지? 4제곱이 일반적으로 1이지. 근데 얘는 제곱도 하게 되면 i 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부터 해보는 게 좋긴 좋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데 2부터 해보면 좋긴 좋은데 어차피 2 해봤자 4 해봤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살아요 아니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2제곱 하는 게 의미는 없을 거라는 것에 판단이 서야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쨌든 얘 1 만들어주는 건 여기에서 얘가 짝수 그 중에서 진짜 1되게 하는 건 4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4를 기준으로 계속 여기 되다가 뭐가 곱해지는 건 상관이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봤더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항등식의 측면에서 보게 된 zn제곱과 나는 여기 있는 z제곱의 k제곱이죠. 그때 여기 있는 얘를 z제곱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k제곱 그때 여기 있는 k제곱을 나는 지금부터 4m제곱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둘이 서로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서로 같은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래서 z에 도를 곱하니까 그래서 나는 8m제곱 그래서 여기 있었던 n과 여기 있었던 8m이 서로 같은 얘네들이 8의 배수가 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8의 배수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라 그랬죠? 스탠다드한 문제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게 인일력으로 가볼까? 야 이게 인일여고 문제로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인일여고 재밌어. 인일여고는 어떻게 깔아주냐면 이게 인항고나 하기고는 잘 들어야 되는 게 인일여고들은 인일여고들이란다. 인일여고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씨 너 때문에 내가 힘든가 봐요. 집중 안 해? 그래서 여기 인일여고랑 하기고 그 다음에 인항고 얘네들은 그럼 이게 8의 배수인 거 알지? 그럼 100보다 작은 8의 배수 싹 다 찾아서 더하라는 게 기출문제였어요. 100보다 작은 애들 싹 다 찾아가지고 더 가려. 약간 한 발짝 더 가. 여기 있는 요 문제에서 한 발짝 더 가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인성도 나올 수는 있어. 왜냐면은 내가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은 니네 지금 1학년 맡으신 선생님들이 니네 선배들한테 굉장히 삐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삐져있기 때문에 아마 너네한테는 처음부터 빡세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올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여기서 아니면 뭐 1000단위로 끊든가. 얘네가 그랬거든. 얘네는 노가다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하나 노가다 하는 거 나올 건데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솔직히 니네 앞에는. 전에는 2차 방정식에 그 판별식 싹 다 써가지고 백이하 두근의 실근을 갖게 하는 백이하의 모든 자연수들을 mn으로 따라가지고 그거 싹 다 찾아가지고 더해라. 개수를 찾아라. 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거는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예요. 인일여고 2023년 기출문제인데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는 미리 얘기해줄게. 인일여고 거예요. 인일여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인데 재밌어요. 걔네들은.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오늘 한 거보다는 다음 주께 조금 더 어려워요. 그거는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15번은 그래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뒤로 넘어갈까? 18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꽃이죠?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꽃입니다. 무조건 빡세게 내고 싶다. 1등급 가르고 싶다. 너네 1등급 받고 싶다. 2차 방정식을 얼마만큼 잘 연습했고 2차 방정식의 변형 유형들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느냐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관건일 겁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절대 1단원이 핵심이 아닙니다. 1단원은 2단원을 풀기 위한 기초예요. 2단원을 풀기 위한 도구예요. 1단원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야? 2단원이 제일 중요한데 복소수 별거 없거든. 걔는 약간 귀엽잖아요. 솔직히 복소수 귀엽잖아. 그치 수빈아? 걔는 좀 약간 귀엽잖아 솔직히. 이참수에 미안해요. 깜찍하잖아요. 솔직히 몇 번 좀 끄적끄적 되면 답 알아서 나와주고 얼마나 깜찍해. 얘도 얼마나 깜찍해. 희영이 지금 열받을 뿐 깜찍은 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13번 봐. 단순하게 계산하시고요. 얼마나 초개꿀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개개꿀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니네 머리를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잘 해놓으셔야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 1에서 배우게 되는 미분과 적분, 걔네들을 할 때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과 적분이 여기에서 연결돼서 출발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함수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해 주면서 보면은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보려고요. 잘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아마 한 5문제 정도 될 거예요. 싹 다 2차 방정식인데요. 100%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요 5문제들을 다. 됐냐? 여기까지는 답을 내드리진 않을 거고 접근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좀 스킬 같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대방출 될 겁니다. 그 스킬을 여러분들 이거 공개로 돌리면은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진 않지만 이거 들은 사람만 이건 알고 넘어가야지. 너는 1등급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쵸? 남들을 다 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쵸? 전교 1등 하고 싶으면 남들 다 밟아야 되잖아요. 남들을 다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를 비공개로 돌리는 게 맞는데 나는 착하니까. 어차피 듣는다 해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처음 들을 때 딱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거라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고 가세요. 오늘. 알겠죠? 그게 특권이지. 대면으로 온 사람의 특권이어야지. 그쵸? 그래서 보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공통수학 2 들어가게 되면 합성함수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랑 좀 연결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합성함수에서 만약에 합성함수의 해, 합성함수의 근, 그러니까 합성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라는 응용 문제가 나온 적이 많아요. 특히 이 학교가 인성여고가 그거는 매년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3년 전에도 나왔고 4년 전에도 나오고 항상 내요. 마지막 문제로. 그렇게 항상 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를 풀기 위한 기초 토대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팁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fx는 제로라고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이 있을 건데 이 방정식의 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f라는 똑같은 식으로 연결은 되는데 그때 안에 들어가 있는 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x가 아닌 어떤 하나의 다항식이 들어와도 됩니다. 심하면은 2차식이 와도 되고요. 진짜 너네를 죽여버리고 싶다. 대치동처럼 문제 내고 싶다. 그러면은 3차식도 내기는 해요. 대치동은 그래. 근데 여기는 그리고 송도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대치동 애들은 고일 수학을 초등학교 때 끝낸 애들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애들인 거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2차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 안에 1차식을 넣고 장난치는 경우까지는 많이 나와요. 2차식은 거의 안 나오고. 학평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리는 1차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요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f(ax) 더하기 b라는 요 방정식의 해. 얘네들을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사실 요 문제는 이 18번은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금방 풀려요. 생각보다 많이. 풀이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네 가지의 이제 어떤 fx가 있다라고 칠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를 우리는 현재 어쨌든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여기는 요 fx를 어떤 하나의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실제 누구 값을 찾은 거냐면 그때 x의 값을 찾은 거고 그때 그 x의 값을 너네 보기 편하라고 내가 똑같이 mn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내가 조금 바꾸어서 그럼 나는 여기는 fx는 똑같이 여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그때 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요 x자리 즉 여기 있었던 x랑 여기 있었던 x들을 대신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하나의 다항식으로 바꿔서 보았을 때 그럼 이 다항식으로 바꿨을 때도 얘네들의 관계가 동일할 것인가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부터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던 거고 얘를 분석하려고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여기 똑같이 A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B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밑에 얘네들이 X 얘네들이 똑같이 X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었던 요 원래 들어가 있었던 x들 자리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원래 들어가 있었던 그 x들 자리 그 x들 자리에 나는 지금부터 얘요 여기 있었던 ax 더하기 b가 여기서도 ax 더하기 b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는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제곱까지 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관계로 정리를 하면 그때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관계는 여기 있는 a를 기준 그럼 여기 있는 x가 나는 첫 번째로 ax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에 원래 들어와야 되는 저 x 자리 대신에 나는 ax 더하기 b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c가 들어왔을 때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값은 똑같이 0이랍니다. 그럼 이걸 두 개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두 개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고 싶었던 1번은 그때의 x값에 대한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방정식에서의 우리는 실제 해를 구하려면 그때 문자 x의 값을 찾아야 돼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의 값은 똑같이 m과 n이 될까요? 왜 갑자기 놀라면서 떨어뜨려? 왜? 갑자기 너무 놀랐어? 그럼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 x값은요? 여기 있을 때 이 x값은 그대로 저기 왼쪽에 있었던 저 방정식의 해 mn과 동일한가요? 둘이? x의 값이 응, x만 본다면 아마 이렇게 심층적으로 본 경우가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처음 할 때는 이거 거의 다 안 하거든요. 이거를 대부분. 처음 할 때는 대부분 다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심층적으로 본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되는 첫 번째, 둘은 달라요. 왜? 여기서의 x는 진짜 a 뒤에 붙어 있었던 그 제곱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x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x가 완전히 여기 있었던 요 1차식을 전체 아우르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자에다가 값을 정해서 만들어준 그 mn이라는 숫자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걸 좀 더 세분화한 거잖아요. 더 찢었잖아. 그걸 다항식으로 더 찢어가지고 얘를 어쨌든 항을 다시 바꾼 거잖아. 그럼 항을 다시 바꿔서 만들어내게 한 그 식에서의 x랑 같겠냐? 이거야. 어차피 0 만들어주는 도구가 서로 달라졌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의 값은 절대 mn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mn이 아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똑같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그걸 0 만들어준 애가 동일하네? 이럴 수는 있어요. 간혹 그런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때는 그냥 얘네들은 다른 거 나와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실제 여기는 18번 문제도 사실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건 그때 여기는 요 다항식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세부적인 x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세부적인 x들을 찾아서 그 세부적인 x들의 합을 구해주는 게 우리 진짜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인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할 수는 있겠죠. 일일이 다 때려 넣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겠니? 라고 하면 나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특별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이랬더니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저 다항식 ax 더하기 b라고 주어졌던 저 다항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뭔데 나를 서운하게 하고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삐지게 해. 이런 느낌이야. 왜 내가 너까지 전개를 해줘야 돼? 난 시간 없어 죽겠는데. 딱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겹치면은 일부라도 좀 겹치면 다 치환을 해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ax 더하기 b라는 걸 t로 치환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방정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때 내가 빨간색으로 만들었던 저 친구들이 다 t로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a에 나는 저기 있는 저 빨간색이 지금부터는 다 t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제곱에 나는 더하기 b에 저기 있는 빨간색 똑같이 그래서 나는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뒤에 c를 더해준 게 0이라는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때 이 t 값에서 나오게 되는 그 문자 값들은 mn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들은 같은 거예요. 왜? 같은 방정식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다항식을 바꾼 걸 불가하니까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문자를 왜 말이 안 나와? 바꾸자마자 우리가 원했던 x, t라고 하는 문자 값들이 mn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t 값을 구해봤더니 이 t의 값은 mn이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얘네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되게 재밌어지는데 잘 봐요. 그럼 이 결과를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t 일부러 내려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게 된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t 두 개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t 두 개는 실제 저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1차식 ax 더하기 b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ax 더하기 b입니다. 그때 여기 ax 더하기 b라고 잡아줬던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 둘이 마침 누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얘가 m, 여기 n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m과 n을 만들어주게 하는 x를 찾는 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알파 베타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해주는 x를 찾아주는 게 실제 우리가 원했던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요 x, 여기 있었던 요 x는 말 그대로 여기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결론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이게 합성꼴인데요. 합성꼴로 되어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 그 중에서 우리는 해를 직접 찾으라는 얘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난이도가 조금 쉬우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근계관이랑 연결을 지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근계관과 연결을 지어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 왼쪽에 있는 거랑 해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요걸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전략인데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진짜 솔직히 두 줄 풀이에요. 얼마 안 돼요, 진짜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들어봤죠? 하나의 반은 들어봤지, 이거? 해봤지? 연습해봤지? 기억이 잘 안 나? 수빈이 이거 해본 적 있니? 응, 너는 내가 일부러 생략했고 3월에 한다고 생략했고 나는 윤건이는 표정을 보아하니 너도 이런 걸 하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 하긴 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지? 민준이는 이거 알고 있죠? 요런 게 전략이에요. 2차 방정식은 이런 전략들 좀 많이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됐으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그때 나오는 m이 결국 나는 a 알파 더하기 b 얘가 a 베타 더하기 b 그러니까 각각에 있었던 근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서로 관계만 지어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좀 정리하고 갈래요? 이거는 좀 되게 많이 중요한 거고 많이 써요. 실제로 많이 쓰는 거니까 요거는 좀 정리 좀 가볍게 하고 갑시다.
지금부터 그냥 문제 해석하고 끝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 첫 번째, 나는 fx는 제로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여기에 주어졌을 때 분명히 근이 있을 겁니다. 뭔진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지금 첫 번째 그냥 뭐라고 할까? a, b도 없네? 아주 개꿀. 그냥 a, b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 a, b가 주어졌을 때 쟤네들 뭐를 알려줬나요? 문제에서? 쟤네들을 더한 것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낸 거.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냐? 이거 먼저 보여주면 돼요. 두 근의 합이 얼마래요? 첫 번째 조건이 이게 다예요. 다 쓴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두 번째, 나는 지금부터 진짜 원했던 게 나는 f에 이 x 더하기 1은 빵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이 존재할 건데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그때 여기 있었던 요 2x 더하기 1에 대한 합성꼴에서의 근과 여기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 방정식의 근이 서로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달랐을 때 나는 얘네들을 그러면 CD로 잡아서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누구냐면 C랑 D를 더한 게 뭘까요?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저거를 궁금해할 텐데 저거를 궁금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네들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항식이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나는 저기 있었던 저 다항식 2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해서 내가 진짜 원했던 ft는 제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이 얘랑 형태가 유사하다 보니 그럼 얘네들의 근을 똑같이 구할 수 있었고 그 근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t값은 그때 얘네들이 각각 c, d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니면 a, b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치? t값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a, b랑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얘네들을 더해보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능글능글 거리면서 선생님은 약간 조금 이제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답 맞출게요 이러면서 가면 되는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이 t 값이 우리가 누구라 그랬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항식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항식 얘가 2 더하기 1, 얘도 2 더하기 1인데 a, b 만들어주는 게 어차피 저기 안에 있는 x 값이 d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c 더하기 d죠. 둘 뭐 한 게 정답이에요? 더하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a 더하기 b, 오른쪽에 있는 게 c 더하기 d 한 거의 2배, 거기에 2. 끝. 얘만 얼마냐면 8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8이다.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c 더하기 d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 그래서 몇 번이냐? 이거 계산하면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봐봐. 이거 알고 있더니 몇 줄 풀이가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2줄 풀이가 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얼마 안 걸려요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게 여러분들 시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볼까요? 19번은 쉬운데. 그래서 19번은 쉬운데 20번, 21번, 22번은 답을 내드리진 않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0번, 21번, 22번은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넘어가세요. 됐죠? 정리 다 했어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볼까? 약간 문제가 옛날 스타일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이차함수를 가지고 누가 포물선이라 그럽니까? 포물선이라는 단어는 1학년에서 쓰면 안 돼요. 2학년에 기하 들어가면 포물선 써도 되는데 요즘 중학교도 포물선이라는 얘기 안 하거든. 그냥 이차함수라 그러잖아, 대부분 다. 그냥 이차함수 모양이 포물선 모양이에요 하고만 넘어가지 문제의 포물선 이렇게 쓰진 않아요, 요즘은. 그렇다고 내가 디스했다고 뭐라 하진 말고요. 너 가서 이러지 마, 학교 가서. 네 학교 가가지고 우리 학원 선생님이 쌤 올드하대요 하면서 이러지 마. 자, 근데 나이 많으시긴 해요. 근데 인성여고 1학년 수학과는 잘생긴 선생님들만 있다고 유명하잖아요. 왜? 앞반 선생님이 그렇게 잘생겼대. 미중년이라고. 애들 다 깍깍 거리면서 다니잖아. 늙으면 딱 그 사람처럼 늙어야 된대요. 나한테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늙었을 때 그 사람처럼 늙어야 된대요. 자, 야, 지금부터 이것도 똑같아. 나 몇 줄 컷 할 거냐면 그림 컷 할 거예요. 그림 컷하고 관계 잡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함수 그래프래요. 그래서 요런 2차함수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 20번, 21번, 22번 모두 다 2차함수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21번과 22번은 그림을 너네한테 직접 그리라고 하면은 너무 가혹하니까 친절하게 그려준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가혹해서 그려줬고 얘는 니네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려보세요. 암산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는 답이 안 나올걸요? 식으로 끄적끄적 할라 하면 손 못 대요. 여기는 실제로. 2차 함수는 그런 문제들밖에 안 나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조건 식을 줬으면 그려봐. 그럼 얘는 적어도 뭐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야. 이거 있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y가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2ax 그 다음에 더하기 3a랍니다. 그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들을 찾아달라 그랬냐면 이렇게 쭉 가게 되는 x축과 만나게 되는 두 점을 찾으랍니다. 느낌 와야 돼요. 이게 뭔데? 라고 하면 이걸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잡아 그 교점을 나는 지금부터 a랑 b라고 한다니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교점은 2차 방정식에 뭐야? 한 글자로 닦아놓고 얘기하면은 이거 2차 방정식 근차주는 소리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A값, 나는 여기에 어차피 Y좌표는 0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Y좌표는 0이니까 그냥 X좌표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랬을 때 내가 찾고자 했던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는 빵, 이걸 만족해주는 여기 X값은 그래서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바로 추가 확장으로 연결해 놓고 가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쟤네들의 관계라도 아는 순간 근계관이라도 우리는 써먹을 수 있겠네.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줬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 길이 선분 AB의 길이가 2 루트 10이라는 사실 하나 알려줍니다. 저걸 이제 어떻게 써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보는 순간 좌표 사이의 간격 해가지고 우리는 관계식 하나는 뽑아내는데 여기는 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서 만들어낸 게 2 루트 10이랍니다. 이렇게는 뽑아내겠으나 문제는 뭐야? 저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어떤 풀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얘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조건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딱 써봤을 때는 니네가 감이 잡혀 안 잡혀? 안 잡혀요. 이게 정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감이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전략 같은 게 하나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이 문제를 바라봤다면 그때 저기는 저 알파랑 베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 알파 베타를 표현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그 순간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했던 정보가 쉽사리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유도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답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갖게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핵심 키는 이거예요. 이미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차함수는 중3 때부터 배워 반드시 대칭 관계를 유지한다고 아니면 유지 안 한다고? 유지한다. 이거. 얘는 여기를 쓰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쓰면은 풀이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거 안 쓰면은 풀이가 너무 뱅뱅 돌아가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차이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차함수의 대칭성이 뭐니? 라고 한다면 이런 거. 그럼 내가 생각한 요 이차함수는 반드시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축. 그치? 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근데 이 축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그려지게 되는 선일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축을 나타내주는 식은 이미 알아요. 이게 바로 꼭지점의 누구 좌표라는 것. 그치? 여기 있는 얘가 x는 m이라고 잡았을 때 나오는 여기 있었던 요 m이라는 친구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꼭지점의 누구 좌표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x 좌표랑 i 동일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건 특히 얘는 선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었던 애랑 오른쪽에 있었던 애를 한 번에 잡아가지고 포개어주게 된다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결론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때 여기에서 같은 y값을 갖게 하는 애들이 생길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동일한 y값을 갖게 하는 애들에 한해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결론이냐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대칭성에 의하여 선대칭에 의하여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그 순간 굳이 우리는 얘네들을 알파 베타로 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왜? 여기 있는 요 쭉 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는 해야 돼요. 이제는. 근데 그것도 대놓고 드러나요. 왜? 둘의 길이가 몇 루트 몇이래요? 2루트 10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잘렸다며. 근데 둘의 길이가 같다며. 그럼 각각 얼마만큼 가져가겠냐? 루트 10.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 루트 10. 얘네들 사이의 간격 루트 10. 그러니까 얘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는 루트 10만 더해주면 되고 얘는 루트 10만 빼주면 돼요. 문자가 어떻게 돼? 확 줄어요. 꼭지점은 A로 정리가 될 테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야?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저 조건을 쓴 거거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찾으러 갑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찾으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요구했던 방법에 맞춰서 우리가 식을 다시 재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문제를 재정리하는 방법은 꼭지점 찾기네요. 그래서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의 꼭지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2ax 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그래서 나는 a제곱 들어오고 그럼 플러스 a제곱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이 빼줘야 되겠으며 뒤에다가 똑같이 그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x좌표만 관심 갖는 거니까 얘만 보면 되겠죠. y좌표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x 빼기 a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x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b좌표는 a에서 루트 10만큼 더해진 무언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a좌표는 여기 있는 요 꼭지점 a를 기준으로 루트 10만큼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써주게 되면 이 근이었던 알파 베타 또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알파 베타 또한 여기 a 플러스 루트 10과 a 빼기 루트 10으로 다시 바꿔서 줄 수가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왜? 이 둘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양수 a 값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요 a 플러스 루트 10과 a 빼기 루트 10은 2차 방정식의 해랍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를 저기다가 대입하는 건 미친 짓이죠. 대입 안 하고도 우리는 구할 수 있지. 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하는 순간 2a만 남게 되니까 의미 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슬프게 곱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우린 여기 있는 두 근의 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a 플러스 루트 10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루트 10을 서로 곱해준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10을 빼준 것이 된 거고 얘가 결국 몇 a가 되었냐면은 2차분의 상수였던 3a가 된 겁니다. 2차 방정식이죠. 이거에서 양수 a 값 찾으랍니다. 정답 나와요.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림 관계야. 2차 함수 그래프는요, 그림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 그림을 이해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생기는데, 그 전략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이미 들어봤던 전략들인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그거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연습해 주는 게 좋고, 그걸 바탕으로 풀면 됩니다. 그걸 종합한 게 여기 뒤에 21번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21번도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실 수가 있네요.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오늘 뇌 운동 된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도움 많이 될 거야. 알겠죠? 맞잖아. 도움 많이 되잖아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거 한 번 듣고 땡치지 마시고요. 꼭 집에 가셔서 계속 연습을 좀 해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한 번 듣고 땡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21번 보고요. 최대 최소는 다음 주에 할까요? 이 친구는 다음 주에 되지? 최대 최소는. 이 친구는 귀엽잖아요. 치안만 잘해주면 되는. 그쵸? 어차피 다음 주에 인인려고 문제. 왜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그건 내가 아끼려고요. 내가 그건 아껴 쓰려고요. 아니, 거기 문제가 제일 좋아서 나중에 아껴 쓰려고요. 엑기스로 쓰려고. 그리고 어렵기도 해요. 실제로 인인려고 작년 문제는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21번이나 보세요. 자, 요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뭘 활용하자? 얘도 뭘 좀 활용해야 되겠어, 윤건아? 내가 아까 교훈을 주지 않았나? 상준이 뭐 좀 이용하자. 뭘 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근데 맞아요. 쭉 써야 돼요. 오, 좋아. 쭉 써야 돼. 갔다 왔다. 이 문제에서는 뭘 쓰면 될까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화이팅! 거의 다 왔어요. 뭘 써야 될까? 하나. 대칭. 좋아요. 대칭 써야 돼. 그냥 나는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림 쓰라고.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난 내가 원했던 정답은 그림 쓰라야. 다 맞는 말이에요. 쭉 써야 돼. 꼭지점 써야 돼.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림에서 그냥 적용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얘는 되게 쉬운 게 왜? 다 줬어. 누구를? 꼭지점을. 그러면은 꼭지점을 주는 순간 여기 삼각형의 넓이랑 그냥 바로 연결하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졌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요? 삼각형의 넓이 8이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겨먹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가 높이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 잡아줄 때 나오게 되는 높이는 여기 있는 x축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2까지의 간격이니까, 그럼 얘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대요? 2만큼 떨어져 있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만큼 떨어졌던 요 친구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건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얘가 m.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얘가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삼각형 AC의 B의 넓이였던 여기 있었던 8이라는 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높이 2랑 밑변 m 거기에 우리는 절반을 곱해준 거랑 같겠다 이거야. 그럼 m 바로 나와야 돼. m 얼마야? 그래서 m은 8인데 한 발짝 더 가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발짝 더 가자. 왜? 이 포물선의 추계방정식 이거고 이 추계방정식이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여기 떨어져 있는 간격이 서로 같을 거니까 아니면 다를 거니까? 같을 거니까 각각 얼마씩 나눠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4만큼 나눠 가질 테니까 그럼 얘 좌표는 얼마예요? 3에서 4만큼 더하니까 얘 좌표는 얼마? 7, 그렇지, 얘 7,0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끝! 왜? X축과 이 참수가 만나고 있는 교점의 X좌표들이 각각 마이너스 1과 7이다. 다시 얘기하면 저기 있었던 2차 방정식 fx는 제로다라고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fx는 제로다로 잡아줬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7과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결론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요렇게 해서 내가 지금부터 fx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된 그 인수분의 결과는 여기 있었던 x 더하기 1과 x 빼기 7을 곱한 것이 되겠구나. 그랬을 때 얘네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0 만들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선 최고차의 계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아니면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는 줘야 되는 거고 그거 찾으라고 좌표 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까지 찾아서 식 완성하라고 여기 C 좌표 여기 0, 마이너스 2를 그래서 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는 그 순간 A가 완성이 되잖아. 그럼 fx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f6 찾아주는 것도 정답이 된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싹 다 종합한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거 배점이 4.2점밖에 그래서 안 되잖아. 종합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인성여고 치고는 4.2점이면 그래도 배점이 어느 정도 센 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최고점 배점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하면은 지금 5분 남아서 하면은 6시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해봐라. 할래 말래? 6시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뒤에 뭐 일정 있는 사람 해도 돼? 해? 윤관이 해? 쟨 반대인 것 같은데? 쟨 지금 표정이 매우 반대인데? 해봐라. 너는 의견을 내줄 필요가 없다. 야, 4명이 하자인데.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문제 하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림을 옆에 빼왔다는 건 얘는 그림 쪽에서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 쪽에서 할 말이 좀 많으니까 얘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너네 문제 풀 때 나도 똑같이 미리 풀어봤거든요. 22번이 풀이가 제일 길어요. 내가 푼 문제들 중에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얘 풀이 제일 기니까 방향만 잘 잡고 넘어갑시다. 참고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건 내가 인정합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 이 문제가 제일 최고 배점 받을만 했어요. 실제로 얘는.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처리해야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처리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5분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신에서 5분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으면 무조건 마지막으로 빼세요. 배점도 세다는 건 분명히 선생님들이 그 정도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배점이 분명히 높은 거는 계산량이 많을 것이라 아니면은 문제를 처음에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이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시면서 얘는 막판으로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쉬운 거 다 끝내놓고 어느 정도 다 마무리 적어놓은 다음에 시간 넉넉하게 확보하신 후에 얘를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22번을 보면 얘는 그냥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 1단원과 2단원 내용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곱셈공식에 변형 섞여 있지, 2차 방정식 섞여 있지, 이거 근계관도 써야 되거든요. 근계관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개의 요소가 하나로 다 짬뽕돼 있는, 이거 뭐 하자는 플레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인데 문제 진짜 잘 냈어. 이거는 내가 이 문제 낸 사람 칭찬하는데 진짜 잘 낸 문제고, 인일여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각오는 하셔야 돼요. 너네도요. 인왕고도요. 그러니까 이 세 학교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짬뽕 시키는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심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그래도 되게 착해, 문제가. 나름. 됐니? 여기까지는요. 인성의 티를 벗어나진 못했어요. 나름 착해요. 인성여고의 건학 정신이 봉사, 뭐 신이 뭐 이런 봉사 뭐 있었는데, 뭐 성실 뭐 이딴 거던데. 성실하면 풀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성실하면 풀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 물론 너네가 볼 땐 어렵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로 저기 있는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더하기 6, 쟤네들이 만나고 있는 저기 있는 A점과 B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x좌표들을 직접 알파 베타라고 친절하게 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있는 얘네들을 봤을 때 나는 여기 있었던 얘는 x좌표가 지금 현재 알파고 얘는 x좌표가 지금 현재 베타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림에다가 표시는 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어쨌든 얘가 지금 이제 곡선과 직선이 동시에 지나고 있는 점이다 보니까 곡선에 넣어도 의미가 있고요. 직선에 넣어도 의미가 있다는 소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됩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곡선에 넣어도 되고 직선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니네가 문자 처리하기 가장 쉬운 거는 곡선일까요? 아니면 직선일까요? 직선이 문자 처리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포커스를 곡선 쪽에 맞춰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직선 쪽에 맞춰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치? 문자는 최대한 줄이고 차수는 최대한 낮추는 게 여러분들 문자 처리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차수는 최대한 낮춰서 얘네들을 1차식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얘가 베타 플러스 6, 얘는 알파 플러스 6 이렇게 잡아주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는 일단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실전에서 그렇게 할 거니까 대부분 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 결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결과. 나는 여기 있는 얘 A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B에서부터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점을 찾아서 얘를 C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C의 좌표를 찾는 건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궁금한 게 이 BC의 길이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BC는 실제 여기 있었던 Y좌표 베타 플러스 6과 얘는 어차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Y좌표는 동일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요 Y좌표와 여기 밑에 있었던 Y좌표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베타인 거는 눈치채고 다 알겠지만 그냥 X는 모른다고 쳐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도움 안 되니까. 그래서 X 그냥 모른다고 쳤을 때 얘 Y좌표를 알파 플러스 6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의 선분의 길이가 2분의 7이라고 준 것.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구하라는 소리기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하냐? 큰 걸 작은 거 뺀 겁니다. 길이니까. 됐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 3분 BC의 길이를 구해봤고 얘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베타 플러스 6에서 나는 여기 있었던 알파 플러스 6을 뺀 것.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어차피 뒤에 붙어 있었던 플러스 6은 죽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남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윤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를 잡아서 나는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2분의 7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냅두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딱 잡으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뭐 하라 그러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찾으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게 뭐 멍멍이 같은 소리인가? 이게 지금부터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은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정보를 다시
처리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좀 살펴봤더니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하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문제는 힌트를 대놓고 세게 주고 가고 있기는 해요. 그 조건을 나는 알려주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조건들을 힌트를 세게 던져주고 가고 있긴 한데 얘네들이 대부분은 다 그거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좋아요. 뭘까? 얘한테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 여기서 힌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 여기 있었던 알파랑 베타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잡는 순간 헛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Y좌표 아니야. 알겠지 너는? 딴 애들을 위해서 잠깐만 조용히 해봐. 알 것 같아 하나? 약간 이건가 싶은 거 떠오르는 건 있지. 상준이 알 것 같니? 윤건이 알 것 같아요? 그때 이 첫 멘트를 잘 읽어보면 여기 있었던 알파랑 베타는 X좌표인데 그게 바로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면 이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게 되는 교점입니다. 그럼 교점이라는 건 어떤 2차 함수의 함수값들을 찾은 거고 1차 함수의 함수값들을 찾았을 때 둘이 똑같아지는 순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기 있었던 요 알파랑 이 베타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져 있는 의미는 저기 있었던 2차 함수였던 ax제곱과 저기 있었던 1차 함수였던 x 더하기 6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의 y값들이 같게 하는 x들을 찾았더니 마침 그 x가 알파 베타였더라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얘네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만들어낸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빵이라고 주어졌던 어떤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나는 지금부터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거를 파악하신 사람이 승자입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걸 파악했던 사람이 승자예요.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가능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그래서 얘가 a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이 그래서 나는 2차분의 상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6이구나 이라는 요 관계식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네들이 사실은 a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친구지만 그 a를 찾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면 이것 때문에 가능해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 때문에 우리는 또 뭘 써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냐면 변형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 변형 공식을 한 번만 쓰느냐 하면 절대 아니고 얘는 두 번을 써줘야 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변형 공식을 두 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야? A 값 찾는 게 목표여야 돼요. 왜? 그걸 찾아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뭔지를 알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값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베타 마이너스 왜 자꾸 6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제곱부터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얘 현재 루트 씌우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누구 빼주면 되냐면 4알파 베타를 빼준 거랑 동일하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식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 있는데 2분의 7을 제곱한 4분의 49랑 그 다음에 저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1이거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a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2를 곱한 거에 4배를 뺀 거 그러니까 a분의 24를 더해준 것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a는 인수분해가 돼요. 식은 지저분한데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a가 2 나올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a가 2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a가 2라는 게 나오게 되면 거기서 두 번째 그럼 실제로 뭐 하면 돼? 우리가 원했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체 제곱한 거에서 몇 알파 베타 빼주면 되냐면 2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찾아주게 되면 그 A들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정답이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문제들은요. 연애어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재밌죠. 나한테 재밌다는 소리예요. 너네한테는 재밌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재밌다는 얘기는 너네 머리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을 그림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뭐야? 그냥 배운 거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도 이렇게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동네 기출 인성이랑 인일 정도만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감은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실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해설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 이름 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바로 뜨더라고요. 상단에. 그래서 거기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지는 가지고 가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더 질문하고 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